무선 충전을 할 때 코일을 뭐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 코일을 만들 때 이제 무선 충전을 할 때 안테나 방식으로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코일, 약간 나팔관 형태로 확상이 되는 이런 코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전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이런 코일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코일의 두께가 서로 똑같아도 되지만은 코일을 두께를 틀리게 뭐 대중소다 그러면 틀리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인해서 강하게 어떤 무선 주파수를 전기로서 저장하거나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하나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이런 전파 묶음으로 쐈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뭐 이렇게 뭐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다른 주파수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은 굉장히 전력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에이사레다에서도 이런 방식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쏴가지고 거기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거기서 이렇게 강하게 열이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서 전투기의 기판을 지운다든지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의 열로서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휴대전화 같은 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열이 좀 발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코일을 작게 만들든가 그래서 열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 자체를 그러면 뭐 그냥 아예 두께를 똑같이 그냥 해가지고 코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나팔관 형식의 코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코일이 이렇게 강하게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들어오면 무선 주파가 들어오면 이 나팔관 형태의 코일을 통해서 동일한 두께면 더 좋겠죠. 동일한 두께면 열의 발산이 크지 않으니까 열이 발산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두께로 만들어서 여기를 거치게 해서 여기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기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코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무선 주파수가 이게 안테나를 통해 들어와서 여기를 통해서 전기로 이제 변환이 되기 시작해요. 동일한 두께니까 변환이 돼가지고 증폭하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무선 충전 방식에 있어서 전파를 2개 쏜다, 3개 쏜다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을 쓴다 그랬죠. 무선 드론에 여기 제가 충전을 할 때, 무선 전기 자동차 같은 데도 충전을 할 때, 무선 충전을 할 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아군이 아닌 적군이 드론에게 쐈는데, 그 드론이 덥석석 받아먹다 과전류로 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방식을 서로 안구어가 맞아야지.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구어 방식. 드론의 호출번호, 드론이 100대다 그러면 호출번호가 되는 거죠. 그 방식을 사용해서 무선 충전을 하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사업화시키지 맙시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송전거리를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 약간 전력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 송전으로 사용했을 때는 전력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송전거리를 늘리고자 하는 방식 이랬을 때 이 기술이 필요한 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열이 발생해도 상관없는 지역에 대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이 무선 충전 방식은 두 개의 전파를 썼을 때 하나는 비밀번호 이렇게 방식, 안구어 방식 또는 드론 100대다 그러면 코드 그렇죠. 거기 호출 번호가 맞아야 되는 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로봇이 대수가 100대면 호출 번호가 있어야 될 거니 각 로봇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선 전파를 이렇게 2개를 쏘든지 3개를 쏘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같이 묶어서 쏘면은 보통 멀리 송전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할 때도 좋고요. 통신할 때도 제가 그 방식을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전선표 유선 안에서도 전선표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대중서 주파수 형태로 만들고 기지국 없이 멀리 통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전기 송전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송전하고 통신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약하게 주면 주파수니까요. 통신 전파 통신 구조가 되니까요. 전력을 약하게 주면 통신 구조가 되니까 약하게 해줘서 이렇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 유선 안에서 통신을 한다. 그래서 거기 멀리 기지국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은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해낸 것으로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이론을 따라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뭉쳐놓을 때 그것이 서로 구리선들이 왔다 갔다 전기가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현상, 주파수로 변하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게 쓰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전동가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강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구동하는 힘을 강하기 위해서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들어간다든지 모터를 강하게 구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터 들어가는 일정 거리의 전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를 하든지 모터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든지 또는 거기 연고 자석을 배치할 때 연고 자석을 자석을 배치할 때 서로 두께가 틀린 또는 두께가 똑같아도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고 자석을 배치하는 이런 구조를 선택하셨으면 제 기술 맞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이제 소송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